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시스 넥시스의 강선태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부터 IT, 제조, 자동차, 보안, 로봇,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현실, 증강현실, 얼마나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특허적인 관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증강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VR, 저희가 이제 벌추얼 리얼리티라고도 하는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로 구현한 가상 환경인데요. V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게임, 의료, 제조, 자동차, 교육, 음악, 쇼핑 등 각 분야에 맞게 기술적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한때 유명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게임과 의료 산업에 많은 투자와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 VR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 기술들도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규모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숙한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 어규먼티브 리얼리티라고 해서 보통 A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AR 같은 경우에는 VR과 달리 위치, 지리 정보를 송수신하는 GPS와 자이로스코프에 따른 위치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체나 정보가 합성돼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강현실 기술은 산업용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AR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이나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기업용 버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있는 기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모바일이나 PC 등의 이제 AR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여러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제공하여 고장난 장비를 빠르게 수리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인데요. AR, VR 두 기술의 장점만을 합친 기술입니다. 그래서 MR은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해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냄새 정보와 소리 정보를 융합해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VR, AR은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MR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각 외에 청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접목시킬 수 있어 더 생생한 가상 세계를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MR 기술은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며 하드웨어의 좀 이제 높은 금액 그리고 이제 대용량 정보 처리 이제 네트워크 기술 등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만 대중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MR 같은 경우는 아직 특화된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또한 MR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ICT 기술 흐름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PC의 개발부터 시작된 ICT의 발전이 이제 그 후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이제 그다음에 종착점을 이제 VR, AR, MR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 선두에 서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예측한 VR, AR 시장 자료를 보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0년에 VR, AR 시장은 1,800조 원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470조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AR, VR 쪽을 리딩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을 나타내는 정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VR, AR 관련 연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껏 외부에서 했던 행동들을 실내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VR, AR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령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D 카메라를 활용해서 고객의 이제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이를 이제 VR
구현해서 옷을 직접 입지 않아도 가상으로 이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도 AR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구를 가상 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입장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VR을 활용한 벌추얼 개발 프로세스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벌추얼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자동차 모델 혹은 주행 환경 등을 구축해서 실제 부품을 시험 조립해가며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장점이라고 하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디자인을 바꿔서 품평까지 진행할 수가 있고, 그 실물 시제작 자동차에 검증하기 힘든 오류 등을 빠르게 확인하여 그 개선할 수 있어서 자동차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많은 현대 기아차들이 그 해당 프로세스를 거쳐 출시가 되고 있고, 향후 개발되는 모든 신차에 확대돼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시스템에 직접 그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 특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에 활용된 오늘 활용된 시스템은 페이턴 사이트인데요. 페이턴 사이트에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방법은 이제 페이턴트 에셋 인덱스, 특허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나의 특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지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relevance, 저희가 보통 T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기술적 가치. 두 번째는 이제 마켓 커버리지라고 해서 시장적 가치, 시장의 지배력을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테크놀로지 relevance,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특허의 그냥 인용 수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정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특허의 나이가 그러니까 해당 특허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특허가 어느 특허청에서 인용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특허의 기술 분야는 어느 쪽인지, 그렇게 각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한 다음에 특허의 테크놀로지 relevance TR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허들의 해당 점수는 부여가 되고 전 세계 모든 특허의 평균 점수는 1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켓 커버리지인데요. 저희가 보통 MC라고 부르는 숫자인데, 이거는 이제 해당 특허가 얼마나 많은 경쟁력 있는 국가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GNI라고 해서 그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국가별 경쟁력 지수 등을 확인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들에 많이 특허 출원이 될수록 더 많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기준점을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인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1점으로 기준점을 잡고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제 MC와 TR을 곱하게 되면 비로소 저희가 얘기하는 컴패리티브 임팩트, 하나 특허의 가치 점수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하나 특허의 가치, CI가 모이게 된 모집단을 저희가 페이턴트 에셋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에셋 인덱스는 뭐 이제 하나의 기업의 모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한 하나의 기술 분야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하나의 국가의 특허 모집단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 페이턴 사이트 솔루션을 활용해서 AR, VR 분야에서 그 가장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왼쪽은 포트폴리오 사이즈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페이턴트 에셋 인덱스, 특허 경쟁력 지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랭킹을 좀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포트폴리오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VR, AR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소니 순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페이턴트 에셋 인덱스를 보면은 이제 매직립이라는 회사가 가장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포트폴리오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제 매직립이라는 회사는 그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사이즈는 많지가 않지만 PAI, 특허 경쟁력 지수로는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직립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한 가상현실 스타트업인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알리바바나 여러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수조 원의 투자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허 건수가 200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배가 되는 회사들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은 매직립의 특허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특허들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한 분석을 저희가 이제 라인 차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라인 차트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연도별로 어떤 흐름이 되는지 그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왼쪽 차트는 보시면 이제 그 X축은 리포팅 데이트, 그리고 이제 Y축은 포트폴리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특허 출원을 그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 소니 모두 다 이제 특허 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저희가 이제 X축은 동일하게 리포팅 데이트인데 Y축은 이제 PAI, 특허 경쟁력 분석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011년도 초기에는 가장 많은 PAI를 갖고 있었지만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직립이 빠르게 특허 경쟁력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매직립이 어떻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특허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 지금 이 해당 자료는 그 상단에 표시된 차트는 좀 전에 보셨던 차트와 동일한 특허 포트폴리오 사이즈 순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들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 하단에 표시된 파란색 바 차트는 글로벌 탑 10 페이턴트라고 해서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들 중에서 전 세계 상위 10% 기술에 들어가는 특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퍼센티지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퍼센티지 특허들을 글로벌 탑 10 특허에 넣고 있는데요. 매직립을 보시면은 매직립이 갖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 95.4%,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허들이 해당 기술 분야의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매직립이 갖고 있는 특허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려고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차트는 X축은 인터널 테크놀로지 렐레번스라고 해서 자가 인용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 인용이 많이 되는 특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축은 External Technology Relevance라고 해서 외부 인용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부에서 우리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 인용이 많은 특허들이라 하면은 우리 회사가 나아갈 기술 방향과 맞는 그 특허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들은 계속적으로 회사가 보호하고 가져가야 되는 특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 Y축 External Technology Relevance 쪽에 많이 이제 모여 있는 특허들은 이제 우리 회사보다는 이제 우리 뭐 다른 회사, 타 회사들이 관심이 많은 특허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들은 뭐 라이선싱이나 또는 이제 판매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특허들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가치의 특허라고 판단을 한 그 왼쪽 상단에 이제 표시된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특허를 저희 페이턴트 사이트 시스템에서 이제 그 상세 정보 보기를 해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해당 특허의 뭐 그러니까 타이틀, 초록,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뭐 그 기술 분류나 전체 클레임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세 도면까지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 특허는 보니까 이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의 신경학적 조건 등을 위한 시각 처리 등을 나타내는 특허인데요. 그 이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이제 CI 점수가 나오는데 38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CI가 1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 특허는 전 세계 평균보다 38배 정도 경쟁력 있는 특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특허가 매직립이 갖고 있는 특허들 중에서 가장 높은 CI를 갖고 있는 특허였는데요. 이 특허뿐만 아니라 매직립의 그 특허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특허들이 뭐 전 세계 평균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특허들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매직립이 이렇게 높은 가치의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PAR을 갖고 있는 회사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클러스터라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제 그 기술 분류 기능인데 이걸 갖고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텍스트 클러스터를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특허의 그러니까 텍스트나 그 초록 그리고 이제 클레임에서 나오는 키워드 노출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분야를 총 4단계 레벨로 구성한 기술 분류입니다. 현재 약 73,000여 개의 기술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또 저희 전문가의 검수 등을 통해 기존 IPC, CPC, FTOM 특허 분류 방법보다 보다 명확한 기술 분류 제공을 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롭게 추가를 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 분야가 발생되면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크놀로지 클러스터 외에도 그 왼쪽에 표시된 IP 서치 테크 필드라는 기술 분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류는 전체 기술 분류에서 그 전체 기술 분류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10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분류인데요. 저희가 이건 자체 제작한 것보다는 스위스 특허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해당 기술 분류를 구성을 하였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AR, VR 분석에서는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 분야 총 72,000건의 특허를 갖고선 재검색을 했습니다. 이 72,000건의 그 특허를 갖고선 그 검색을 한 게 이제 중앙에 화면에 표시된 테크놀로지 클러스터 차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 중에서도 웨어러블은 아무래도 이제 VR, AR뿐만 아니라 갤럭시 기어, LG 와치, 애플 와치처럼 이런 스마트 와치 분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선 텍스트 검색을 통해서 이제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선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만 다시 재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차트에서는 헬스케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AR, VR 분야로만 제한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포메이션 분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부분은 스마트워치 등을 이제 통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석에서는 좀 제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으로만 검색하니까 전체 특허 출원이 한 9,000여 건으로 줄었는데요. 해당 특허를 가지고 추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봤던 그 도넛 모양의 테크 클러스터 차트를 매트리스 차트 형식으로 좀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테크 클러스터 기술 방식은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차트 분석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차트는 X축은 테크놀로지 클러스터 중에 레벨 3, 아까 총 4단계 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분석을 하였고, Y축은 이제 기업명, 그리고 버블 사이즈는 특허 포트폴리오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당 분야에 출원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시면은 사용자 입력 방식, 제스처 인식, 가상 증강현실 기술, 그러니까 이 해당 기술 구현 부분에 이제 특허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게임 쪽에 더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직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디스플레이 쪽에도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버추얼 리얼리티랑 어규먼티드 리얼리티 이 두 개의 기술을 좀 분리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표시된 차트는 이제 PAI, 특허 경쟁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VR 쪽이 더 높은 PAI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AR 쪽으로 더욱더 이제 많은 특허 경쟁력이 몰리게 되었고 2018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AR 쪽이 더욱더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특허 사이즈, 출원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거의 비슷한 AR 쪽이나 VR 쪽에서 비슷한 양의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AR 쪽에 있는 특허 수는 비슷하나 AR 쪽이 갖고 있는 특허들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트는 테크놀로지 애널리시스, 아까 기술 쪽으로만 분석을 한 차트인데 이 또한 AR 쪽이 약간 더 우세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어널리시스를 봐도 AR 쪽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특허 출원과 더 많은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왼쪽은 이제 VR에 이제 출원된 특허를 갖고 분석한 거고 오른쪽 차트는 AR 쪽 관련된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거를 갖고 분석을 한 건데 VR 쪽을 보면 전체 기술 성장세를 보면은 2015년부터 빠르게 기업들의 PAI가 올라갔다가 비교적으로 이제 최근 VR 시장에 뛰어든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회사의 PAI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R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AR에 비해 좀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VR에서 가장 큰 이제 비중이 큰 분야가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모바일 관련 회사들이 상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AR 쪽 차트를 보시면은 매직립이 이제 가장 높은 PER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의 PER 자체가 그 VR과는 좀 다르게 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VR, AR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느 기술이 더 경쟁력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영화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더 능동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현실 기술의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